저희가 기획한 정글은 지역 기반으로 개인 간 커리어 및 라이프 스타일 컨설팅을 중개하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독특한 경험 혹은 지식을 갖춘 공급자, 그리고 이들과 직접 만나 해당 분야와 관련된 컨설팅을 얻고자 하는 수요자의 만남을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정글의 기획 배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웃 간의 만남을 통한 유대 형성의 니즈가 높아져 당근마켓과 같은 지역 밀착형, 즉 하이퍼 로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MZ세대를 중심으로 자신의 취미 혹은 특기를 살려 부수입을 창출하는 엔잡 열풍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지만 그에 비해 크리에이터들의 수익 창출은 잘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20대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가지는 커리어 혹은 라이프 스타일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개인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하이퍼 로컬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한 것이 저희 앱 정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의 기획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를 실제 앱스토어에 배포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일반 교과목을 수강하는 대신 이 프로젝트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찾아보던 중 발견한 것이 이번에 진행한 자유학기제였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주제로 하나의 교과목을 구성해 학점을 이수한다는 것이 큰 메리트로 다가왔으며 학기 중에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끌렸습니다. 프로젝트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유학기제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획을 통해 도출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각각의 테이블의 연관관계를 ERD로 표현하였습니다.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유저 레이아웃, 기록과 관련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로그 레이어, 사용자 간에 발생하는 만남과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미팅 레이어, 멘토와 관련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멘토 레이어, 그리고 리뷰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리뷰 레이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총 3번의 앱스토어 심사를 올렸는데요. 아쉽게도 3번의 심사 모두 리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심사에서는 베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리젝을 받았습니다. 해당 피드백을 통해 베타 서비스가 포함된 부분을 제외하고 두 번째 심사를 올렸습니다. 두 번째 심사에서는 기능 일부와 관련된 완성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리젝을 받았습니다. 해당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하여 세 번째 심사를 올렸습니다. 세 번째 심사에서는 BM, 즉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영문으로 작성해서 꼼꼼하게 올려야 했기 때문에 주어진 자유학기 기간 내에는 네 번째 심사를 올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하여 네 번째 심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개발한 화면을 기반으로 앱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앱 정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시작으로 앱을 시작합니다. 로그인은 iOS 앱인 만큼 애플 로그인을 추가했고 요즘 가장 용이하게 쓰이는 카카오톡 로그인도 추가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본격적으로 어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멘토를 저희 앱에서는 정글 파트너라고 부르는데요. 분야와 제목을 입력하고 본인을 어필하는 글을 작성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어떠한 멘토링을 할지 멘토링 소개에 대한 글을 작성합니다. 만남이 가능한 요일을 설정하고 멘토링 비용을 설정합니다. 오픈 채팅방 링크를 적고 자신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올리면 파트너 등록이 끝이 납니다. 사용자들은 다양한 파트너들을 검색해보고 구경할 수 있습니다. 멘토링 분야에 맞춰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지역에서 가장 핫한 파트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긴 리뷰를 보며 가장 적합한 파트너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찾으면 오픈 채팅방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채팅 후 파트너가 마음에 든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멘토링을 신청합니다. 만남이 성사되면 만남 일정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글 앱 실제 화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프로젝트를 해당 사업인 자유학기제가 아닌 동아리에서 진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프로젝트가 주는 느낌은 매우 달랐습니다. 동아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학기 중엔 학교 공부에 치여 뒷전으로 밀려나가기 일쑤였고, 학교 수업에서 찾을 수 없는 분야의 경우엔 종강을 한 후에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의 경우 원하는 공부를 학기 중에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프로젝트의 경우 마감기한 같은 것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아 막판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의 경우에는 초반에 목표했던 것을 정해진 기간까지 완성시켜야 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에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개발이 목표가 아닌 개발 후 릴리즈가 목표였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서 코드를 적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난생 처음 앱스토어에 리젝도 당해보고 끊임없는 리팩토링을 통해 나날이 성장해 나가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보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UX 분야를 공부해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를 진행하면서 해당 분야의 지적인 분야도 많이 깊어졌지만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법, 협업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직 배포라는 큰 산을 넘지는 못했지만 자유학기제가 끝나더라도 꼭 앱스토어에는 배포하고 싶습니다. 웹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프로젝트에 대해서 익숙해졌다고 생각하였지만 자유학기 프로젝트에는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 또는 코드의 오류 같은 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앱의 릴리즈를 목표로 둠에 따라서 모든 앱을 검사하는 애플이 원하는 앱을 만들기 위해선 앱의 수익 구조, 앱의 휴먼 인터페이스, 앱의 코드의 품질, 앱의 로그인 등 다양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서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포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를 통해 크게 세 가지를 다음에 신경 써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일정입니다. 프로젝트는 진행함에 따라서 기획이 변경되어 스펙이 변경될 수 있거나 심지어 코드를 다시 짜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을 작성할 때 자신이 모두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의 40% 정도를 생각을 하고 프로젝트 일정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애플 휴먼 인터페이스의 사전조사입니다. 애플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는 어렵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번에 릴리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비즈니스 모델 등 가이드에 맞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앱의 품질입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테스트하더라도 발견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KR했지만 사전에 좀 더 신경 써서 코드를 작성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부분이었습니다. 코드를 작성할 때 품질 높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지만 앱을 심사에 제출하면서 많은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론트와 백엔드 간에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것인지, 회의를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인지, 업무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많이 고민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학기가 끝난 이후에도 이 경험을 토대로 남은 과제를 해결해 스토어에 앱을 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자유학기 이전에도 몇 번의 앱과 웹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자유학기 프로젝트와 이전 프로젝트들은 몇몇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기존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는 실제 릴리즈를 염두에 두진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떻게 느낄지 고려하기보다는 개발자의 입장에서 기능을 어떻게 잘 동작하도록 구현할지에 초점을 맞추었었습니다. 이번 자유학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는 앱스토어 릴리즈라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는 곧 기능을 구현하는 개발자 외의 사람들이 우리의 앱을 사용할 수 있게 구현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릴리즈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더니 자연스럽게 사용자의 입장도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기획이 아닌 사용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기획을 하게 되었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UI와 UX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입장에서 앱 개발을 진행하면서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은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이벤트들과 유저 인터랙션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백엔드 개발자들은 보다 나은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와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술적으로 많이 성장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스코프가 크다 보니 이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스코프가 크다 보니 팀원들과 보내는 시간이 자연스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의견 차이를 빚기도 하였고, 쉽지 않았던 과정들이 많았지만 모두 잘 극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실제 비즈니스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 회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업무 분담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무에 있어서 어쩌면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소프트 스킬을 많이 기울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주어진 자유학기 기간 내에 배포 심사를 통과하지는 못하였지만 앱을 심사 단계에 올리는 경험까지 한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학기 한 학기 동안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과 팀 단위의 협업 방식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자유학기가 끝난 이후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과제를 해결하여 최종적으로 앱스토어에 우리의 앱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iOS 개발 공부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앱스토어에 올려보고 싶다는 생각은 매번 있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운이 좋게도 이번 자유학기를 통해서 애플 측에 내 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고 심사 결과를 받아보는 과정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번 자유학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는 사용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쓰기 편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 기준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도 조금씩 생각하면서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할 때 무작정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흐름으로 동작하는지를 직접 적어보고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발 목적이 뚜렷해지고 내가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어서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앱스토어에 올리는 방법도 배우게 됐습니다. 자료가 많이 없어서 조금 힘들었지만 열심히 구글링을 한 결과 자료들 정보를 다 모아서 앱스토어에 심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심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리젝 메일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더 준비하고 발전시켜서 다시 심사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심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애플이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서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힘든 과정이었지만 힘들었었던 만큼 많이 배우고 성장한 자유학기가 되었습니다. 리젝 메일을 받아서 서비스 운영까지 해보지 못해서 매우 아쉽지만 학부생 시절에 앱스토어에 심사를 요청하고 리젝 메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의미가 있었고, 그 속에서 많은 배움이 있어서 뿌듯하고 행복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